안녕하세요. 오늘은 북한 대남공작 총책이 귀순함으로써 대남공작 부서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은 남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요. 북한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공작 요원들밖에는 모르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조금 지났는데요. 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입니다. 당시에 대남공작부서에서는 해외에 제3국에 공작하러 갔던 차관급 공작원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원래는 이 공작원은 해외 제3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한의 장관,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, 고위급 인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포섭하는 그런 공작을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는 80년대 초반에 동남아에 있는 어떤 국가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. 그 당시에 이 양반은 장군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모 인사를 만나서 포섭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. 원래 그 전에도 두 번인가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포섭을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고요. 그 사람은 원래는 이제 옥모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또 이제 동남아 국가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 양반이 한국에서 거기를 방문한다는 첩보를 해당 국가 제3국으로부터 입수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물급 공작원도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포섭을 이제 시도했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항의를 하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설득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거절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다가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에다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. 그 공안기관에서 이제 북한 공작원을 현장에서 체포한 겁니다. 체포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묵비를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이실직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니까 우리 남한의 그때 당시에 안기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해당 국가와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심정을 좀 넘겨받았으면 좋겠다.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북한 공작 요원은 사실은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는 죽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나라에서 남한의 신병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의 차관급 고위 간부가 한국의 공군참모총장까지 했던 옥모 장군을 포섭하기 위해서 접촉해서 설득하는 공작입니다. 사실은 이 옥 장군은 공군 참모총장을 하고 그 이후에 전역을 해서 대만 대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. 이분이 대만 대사로 이제 파견이 된 거를 북한에서 이제 그를 인지를 하고 공작 요원을 옥 장군에게 이제 파견을 해서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.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그분이 아마 북한에 넘어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거물급 간첩을 또 파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대만 대사로 부임한 옥 장군을 만나서 설득하던 과정에 결국은 옥 장군이 대만 쪽에다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만 경찰에서 이 사람을 검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결국 남한으로 넘겨주게 됩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옥 장군을 만나서 설득했던 거는 북한과 협력하자. 결국 이제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. 이런 식의 얘기를 물밑에서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던 겁니다. 근데 옥 장군이 처음부터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거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여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옥 장군을 만나서 포섭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. 결국은 대만 경찰에 검거가 돼가지고 국정원 안기부에서 대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.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양반을 결국은 전향을 시키는 거죠. 전향을 시켜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회고록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필명으로 책자도 내고 신모 씨라고 해서요. 이렇게 이제 책자도 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그 당시 옛날부터 80년대까지 북한에서 대남 공작했던 극비사항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70년대 초중반에 김정일이 대남공작부서를 장악하면서 후계체제 구축 차원에서 장악을 하면서 자료 작업을 이제 쭉 하는데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 업적을 기린다고 하면서 평양 용성구역에 남조선 혁명박물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
그런데 이 남조선혁명박물관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갈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시하는 자료조사 작업을 이분이 담당을 해서 했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남공작부서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 극비 간첩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. 뭐 실패했던 거, 성공했던 거를.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국정원에 와가지고 전향을 한 다음에 북한의 대남공작과 관련된 그런 극비 사항들을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 공작기관에 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안기부 국정원이 나중에 이제 대남 공작 간첩들을 수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분은 뭐 이제 그 후에 여기서 계속 북한의 대남 공작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냈는데 사실은 이분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실체를 숨겨 놨었습니다. 뭐 최근에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당시에 대만에서 검거됨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작 지도부가 그 공작부서 내부가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